홈세라피 할 때 그 ABA 치료를 시작할 때 보통 IEP를 부모와 공유하고 시작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답해 주시죠. ABA 치료센터에서 이거는 저희 센터도 ABA 베어스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ABA 베어스에서 일하니까요. 그리고 뭐 다른 ABA 센터 당연히 AP가 공유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공유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부모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도 들으셔야 되고요. 네. 네. 그러면 또 그 홈세라피 프로그램 관련돼서 네, 저도 같이 받아서 봤는데 프로그램 구성, 그다음에 세라피를 어떻게 우리가 홈세라피 할 때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이거를 궁금해 하셨어요. 네.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게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맞아요.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셔서 프로그램 구성을 할 때는 아이마다 사실 다르잖아요. 아이가 부족한 영역을 많이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내 아이의 부족한 영역이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유광이는 소근육이 되게 약했어요. 그럼 소근육의 영역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고 예준이 같은 경우는 언어가 약했어요. 그래서 언어의 영역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실 때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일단 영역에 지금 아이별로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지금 뭐 몇 개월이다? 그 아이들의 영역 있잖아요. 대근육, 소근육, 뭐 운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학령기다? 그럼 얘가 뭐 언어가 얼마, 뭐가 얼마. 어렸을 때 애들은 모방이나 뭐 이런 영역이 들어간다면 예준이 같이 이제 학령기들은 모방보다는 뭐 언어, 뭐 인지 뭐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지는데 본인의 아이의 계열수에 맞는 그 대분류 영역을 나누세요. 나누시고 내 아이가 거기서 지금 가장 안 되는 순으로 쓰세요. 나열을 해보시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선택하세요. 그냥 이거 가르쳐야지 이거 가르쳐야지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진득이 하나의 프로그램 잡았을 때 놓지 않고 업데이트돼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했다가 이게 더 중요해 이거 했다 이러지 마시고 각각의 카테고리에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대근육 모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큰 모방부터 작은 모방까지 언어 모방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얘가 지금 내 아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적으세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 거기에서 각각 카테고리에서 내 아이가 우선순위를 적어서 1부터 한 번에 많이 하라는 걸 권하진 않아요. 한 10개, 8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순위를 매긴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부터 진행을 해서 거기서 업데이트 돼서 차근히 나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더 이해가 안 되시면 예를 들어서 예준이의 예를 드릴게요. 예준이가 어렸을 때 예준이를 지금의 예준이가 아닌 지금은 베어스에서 다 구성을 해주시니까 지금 어렸을 때 제가 프로그램을 예준이를 짤 때 그럼 내가 지금의 나라면 예준이의 프로그램 어떻게 짤까 했을 때 예준이가 일단 언어가 약했어요. 소근육은 잘 됐어요. 예준이는 운동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짰다면 언어가 구강 운동이 안 됐어요. 발화가 됐긴 했지만 발음이 많이 무너지고 입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음이 저 외에는 못 알아들었었어요. 좀 강제 발화를 제가 시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구강 넣었을 거고 그러면 발음 하나하나를 다 또 가리키는 것도 프로그램에 하나 넣었을 거고 단어 연습하는 거 넣었을 거고 또 그냥 설명하는 거 넣었을 것 같고 놀이가 예준이가 소근육이 잘 됐기 때문에 색칠하는 거 하나 넣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레고 블록 같이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예준이가 잘할 수 있는 거 예준이가 대신 레고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퍼즐 이런 놀이 스킬 2개를 넣었을 것 같고 운동은 남자이다 보니까 꼭 필요해요. 여자아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2개를 넣었을 것 같고 그럼 벌써 지금 7개가 됐죠. 나머지 하나는 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때 예준이한테 필요했던 걸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 아이의 어느 영역이 취약한지를 고르셔서 우선순위를 다 나열하세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프로그램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그 전문가가 짜줬는지 그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뭐 밥 선생님 프로그램 다 짜주셨는지 우리 부모가 아니요. 직접 짰는지가 궁금한 건데 짰습니다. 우리 부모가 다 직접 우리가 짰다. 네, 맞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잘 아니까 내 아이의 가장 취약하고 내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위주로 먼저 근데 아주 기초부터 우리는 굉장히 탄탄히 한 거 같잖아요. 네.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가위질이라면 가위질 하기 위해서 소근육이 약해.
그럼 그 소근육부터 했다. 그런 말씀, 그렇죠? 네. 그리고 프로그램 우리가 다 짰다. 그 얘기를 했고 또 그 관련된 질문하고 또 맞춰지는 게 학년기 아이라면 그러면 커리큘럼을 뭐 기준이 되는 뭐 커리큘럼이 있느냐, 책이 있느냐라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도 맞는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아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셔야 됩니다. 대신 책을 통해서는 어떤 단계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은 구할 수 있지만 결국 커리큘럼은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답은 부모가 찾아가셔야 되는 부분. 대신 슈퍼바이저에게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짰을 때 밥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밥 선생님이 이 아이 수준 이거 아니야 내려가 라고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내려가고 다시 이제 됐어 올라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질문. 네.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인데 그 1시간을 만약에 아이랑 그 수업을 한다면 얼마만큼 그 1시간의 구성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ABA 베어스에서 치료받는 시간을 얘기한다면 프로그램은 예준이 같은 경우는 12개에서 15개 정도 존재하는 것 같고 1시간에 프로그램만 한 3개에서 4개 돌아가요. 3개에서 4개 돌아가고 그 안에 중간중간 놀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까지 치면 총 놀이 빼고 프로그램은 4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중간이 있으니까 이 놀이도 하나의 과제로 생각한다면 6개가 돌아가는 거겠죠. 선생님, 대표님. 네. 네네. 근데 우리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사실은 엄마들이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이랑 홈세라피 할 때 한 3시간씩 했거든요. 근데 그 3시간도 못 내시는 부모님들 많고 뭐 하루 1시간 붙들고 하는 어머님들 있고 하니까 사실은 가르칠 거는 너무 많은데 아이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딱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가서 놀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 막 준비해가지고 또 프로그램 준비하는 애를 불러가지고 또 과제시키고 자네는 또 가서 놀아. 그래서 중간에 놀이가 없고 상호작용이 없는 그런 약간 우리 선배들이 또 겪어왔던 거를 그대로 후배 그 부모님들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작은 거라도 프로그램 하나라도 정확하게 프로그램 하고 강화 주고 놀아주고 놀이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 부모다 보니까 저도 잘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여기서 더 엄마들이 중요해야 될 거는 내 욕심의 아이를 그 과제 아이의 난이도를 보지 않은 채 그 프로그램을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다른 엄마들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이걸 했는데 저번 시간엔 잘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 이걸 못했어요. 잊어먹었죠. 딴 거 했다가 가니까 이거 또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막 아이를 막 할 때까지 그냥 막 1시간이고 2시간 그걸 걔를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가 못하면 단계를 촉구로 막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어려운 게 도움을 주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내 감정에 휩싸여서 너 해. 아니야 다시 해.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거는 양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아까 권 대표님이 말씀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내가 적절한 도움을 줬고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나서 와 잘했어 가서 놀아 어쨌든 애를 그 순간에는 잘했어 하고 보내주고 또 부르더라도 제가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한 1년인가 문을 닫아놓고 30분의 타이머를 맞춰놓고 미디어를 다 차단한 채 예준이랑 둘이 몸놀이만 했어요. 계속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이불놀이 장롱에 들어 올렸다가 막 굴렸다가 막 로션 발라줬다가 막 물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션에 한 게 아니고 세션은 얘랑 나랑 충분히 끝내고 자기 전에 꼭 그 시간을 가져서 아이와의 너무 그런 게 잘 안 됐던 아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일부러 가진 이유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얘와 친해질 수 있었던 이 아이의 강화를 찾을 수 있었던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찾을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그때 그런 힘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꼭 이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꼭 가지고 프로그램을 내 감정에 이끌고 가지 마라. 단 여기서 제가 그래서 그때 밥순이 때 괴로워요. 내가 내 아이를 혼냈어요 하고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밥순님이 저한테 준 피드백이에요. 욕심이 많은 부모는 너와 네 아이를 꼭 성장시킨다. 예준이가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준이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어. 너 같은 욕심이 많고 열심히 하는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예준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 라는 피드백을 주시면서 자책하지는 말라. 내가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내 아이는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욕심에서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힘들어지면 세라피를 끌고 간 힘도 없어져요. 자책은 안 하시되 노력은 하자 이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책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안 하기 위해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중간 과제 1시간을 하더라도 상호작용하고 강아지고 놀이해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끝나고 나서 크게 그 전체 세라피가 다 끝난 다음에 강화를 주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아이 그 너무 감정에 아이를 끌고 가지 말고 그때에는 촉구 방법을 다른 걸 생각한다든지 과제를 난이도를 낮추든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갔을 때 문제행동이 본 것 같아요. 그 얘기 할까요? 네. 제가 그 질문을 잠깐 봤는데,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주는 이런 부모님들이 주는 피드백을 수용해서 사용하는 지에 따라서 그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자문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의 문제 행동이 학교에서만 나오는지 아니면 집에서도 같은 문제 행동이 나오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라면 분명히 학교에서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는 환경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찾아서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면 될까요? 이 아이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아이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때 잠깐 기록을 해서 그걸 수집해 보면 아마 패턴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행동했던 그 요인을 찾아서 행동을 수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집에서도 나온다. 그러면 학교에서 먼저 피드백을 주기 전에 집에서 내가 이 아이가 그 행동을 나오는 이유를 찾고 중재를 하셔야 돼요. 중재를 하시고 그걸 찾은 거를 학교에다 피드백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은데 선생님이 혹시 학교에서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 얘가 이런 성향이고 이렇게 했더니 됐는데 학교에서는 이 아이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일단 아이의 문제 행동이 어디서 이런지 체크하시고 기능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능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중재안을 고민하신 다음에 학교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좋겠고 또 그런 중재안을 집에서도 먼저 연습을 하고 그쵸? 학교에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홈세라피 하면서 5년 이상 홈세라피 꾸준히 해온 걸 알고 있는데 힘들었던 거 뭐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주변의 협조라든지 뭐 집 밖에 걸림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뭐 전체적인 홈세라피 히스토리를 들려달라고 하거든요. 힘들었던 걸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일단 다 얘기하기엔 너무 또 방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 내 아이의 아픔을 인정하지 못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제일 속상했어요. 그냥 내려놔라는 말이. 네 아이에 대해 내려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에 대해서 내려놓는 건. 지금은 많이 내려놓은 것 같긴 해요. 그 내려놨다는 게 치료를 포기하거나 뭐인 게 아니고 그냥 내 아이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거에 더 치중을 하지 얘를 정상 만들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려놓은 것 같고 그때는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저였어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자폐스러운 행동과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못 봐서 나를 괴롭혔던 게 가장 힘들었는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었던 건 가족의 힘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희 시댁 식구들이 가까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친정 가족들도 멀리 살지만 되게 마음적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줬고, 하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거가 해결됐다는 건 아니고 그냥 다 가족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고, 가장 예준이가 아픔으로써 좋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화목, 화합, 이렇게 가족이 땅땅 묻힐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힘이 됐던 것 같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나 혼자 이 세라피를 이끌어가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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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이고요.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건데 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어스의 밥이 내가 울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끌어갔던 것 같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가족이 이렇게 보듬어 준 것 같거든요. 혼자 이거를 하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일수록 내가 뒤로 물러나서 밥손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권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캥거루를 창구를 통해 질문을 하시고, 자문을 구해서 나가야지 내 욕심에 막 그냥 끌고만 간다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이 될 것 같고, 자세한 세라피의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가족과 베어스의 슈퍼바이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